벌써 이제 마지막 챕터네요. 이제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자,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건데요. 예.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태양 전지 빼고는, 태양광 전지가 있어요. 그거 빼고는 전부 다 전자기 유도를 통해 만들어지는데, 먼저 자기장에 대해 알아보자 이렇게 써있네요. 자기장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그런 거 없네. 자기력이, 여기 있네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거를 자기장이라고 한다. 자기력은 자성을 띤 물체들 사이에 작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석과 뭐 쇠붙이 사이에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면 나침판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나침판의 N극이 항상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름은 북극인데 S극인 거야, S극. 그러니까 N극과 S극은 서로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니까 N극이 북쪽을 향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북극은 거대한 S극이야, S극. S극이 남극을 향하고 있거든요. 남극은 N극인 거야, N극. 자석으로 치자면 그렇죠. 그거는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사실 이 안에 외핵이 액체 상태인데, 액체 상태의 그 애들이 대류가 일어나면서, 오늘 하는 거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 어떤 전류의 흐름 같은 게 만들어지면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겨요. 지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긴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그 막대자석 주변에 철가루 같은 거 뿌리면 이렇게 늘어서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주변에 나침판을 놔두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 N에서 이렇게 나와,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렇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거를 우리가 자기력선의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해요. 나침판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래서 나침판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야. 요번에 이제 뭐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랑도 비슷하지, 그쵸? 요번에 이제 본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얘가 이걸 먼저 할 거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드네, 갑자기. 자, S에서 N으로, 이제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자기력선이 생깁니다. 내부에서는. 근데 이걸 코일을 만든 다음에 전류를 흐르게 해도 형태가 이거랑 똑같아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나 동일하게 자석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코일에 의한 자기장도 생깁니다, 똑같이. 그리고 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힘이 센 거야. 자기력선이 듬성듬성하게 있으면 힘이 약한 거고, 극이 제일 센 거죠. 자, 전류가 요 초록색 화살표는 좀 잘못된 것 같긴 하네. 요거 그림을 이제 이 초록색 화살표가 요 전선의 안쪽으로, 저쪽으로 들어가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래픽이. 아무튼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서 저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전류의 방향으로 네 손가락, 오른손 네 손가락을 감아주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부분이 코일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근데 코일 내부는 S극에서 N극을 향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내부에서는 S에서 N을 향해요. 그래서 전류가 요렇게 흘렀을 때는 이렇게 감아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요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부분이 N극이 되는 거예요, N극. 하실 수 있죠. 근데 전류 방향이 만약에 이렇게 반대야, 이렇게. 요거는 그림이 제대로 그려진 것 같네요, 여기는. 요렇게 돼요, 이렇게 전류 방향.
그러면은 오른손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부분이 N극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기는 걸 해본 거야.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긴다. 근데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사실은 전자기 유도인데, 전자기 유도는 좀 달라. 이거는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긴 거야. 네, 저런 걸 이제 앙페르 법칙이다 얘기하는데, 넘겨보세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이거 전자기 유도 반대예요. 반대. 아까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을 만든 거였어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거꾸로 자기장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엄청 위대한 건데, 이 사람 아니면은 지금도 다 그냥 뭐 전기를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가 없는 거고, 이 사람 아니었으면 이제 다 촛불 켜고 살고 뭐 이렇게 마차 끌고 살고 막 이래야 돼. 중세시대. 자, 전자기 유도라는 거는 일단은 코일을 감아놔. 이렇게 코일을 감아놓고, 건전지가 연결된 게 아니야.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여 넣었다 뺐다 해. 여기 자석을 N극에 쓰겠으면 이걸 넣었다 뺐다 해요. 이렇게. 그러면 전기가 흘러. 넣었다 뺐다 하면 희한하게.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막대자석 주변에 보면 이 근처는 자기력선이 되게 많이 통과하는데, 좀 멀리 있는 데는 자기장이 별로 세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 자기장이 밑으로 내려오는 자기력선이 많아지는 거야. 얘가 있잖아. 이렇게 넣잖아. 이렇게 넣잖아. 이쪽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근데 그거를 희한하게 그거를 방해하는 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N이 다가오려고 하잖아? 그러면 어떤 균형이 깨지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방해하는 쪽으로, 밀어내는 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밀어내는 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봐라. N극이 이렇게 다가와. 그러면은 자기력선이 요렇게 되는 애들이 많아져. 그러면은 이 코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기력선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근데 그러려면은 여기가 무슨 극이 돼야 되냐면 N극이 돼야 돼. N극이 다가오면 N극이 있어야지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이제 아까 배운 거 이거 써먹는 건데, 아까는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의 방향을 예측한 거였는데, 지금은 위쪽이 N극이 되게끔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오른손 법칙. 이해가요? 위에다가 엄지손가락, N극에 엄지손가락 대고 이쪽 감아주는 방향. 아시겠어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면 위에가 N이 되고 아래가 S극이 되게끔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하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코일로부터 N극을 멀리 할 때, N극이 멀어질 때, 그러면은 요렇게 흐르는 자기장이 줄어드는데, 그럼 그게 안 줄어들게 하려고요. 안 줄어들게. 요렇게 되는 게 안 줄어들려면 위쪽이 S극이 돼서 요렇게 되면 들어오는 자기장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좀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N이 멀어지려고 하면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하게끔 전류가 흘러. 근데 N이 멀어지는 거니까 여기가 S극이 돼야지 얘를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위에가 S, 아래가 N. 엄지손가락 아래로 하시고 요렇게 감아줘야지.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전류 표시되는 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n이 다가올 때랑 멀어질 때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요. 다가올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흘렀었는데 멀어질 때는 이렇게 흘러요. 근데 S극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S극을 밀쳐내고 싶어. 그럼 위에가 S, 아래가 N.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류 이렇게 흐르죠, 그쵸? 그럼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사실. N이 멀어질 때랑 S가 가까워질 때랑 똑같아요. N이 가까워질 때 S가 가까워질 때는 반대인데 N이 멀어질 때랑 S가 가까워질 때는 똑같아. 전류 방향이. 그래서 S극이 멀어질 때는 그거를 방해하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얘가 멀어질 때는 방해하려면은 여기가 N극이 돼야 돼. N극. 그럼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하시고 이렇게 감아줘야지. 이해가요? 전류 방향? 이거 엄지손가락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 하여튼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낸 거야. 근데 이거를 자석을 넣고 가만히 있으면은 전류가 흐르진 않아.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넣다 뺐다 막 하면은 불이 켜져 있어.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계속 넣다 뺐다 하는 건 안 하고 여기 회전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요. 발전기를 돌리는 거지. 저런 게 이제 결국에 발전기가 되는 건데 여기가 이제 뭐 수력 발전인가 이거 지금. 아무튼 물이 막 떨어지는데 그 물의 힘으로 이 수력 발전기를 막 돌려. 그러면은 전기가 생겨요. 저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생기는 전류의 전압에 해당하는 게 기전력이야. 기전력이라고 좀 어려운 말을 쓰긴 하지만 이 기전력이 전압이랑 똑같은 거야.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요. 기전력이. 근데 언제 기전력이 세지냐면 자기장의 그 변화가 클 때, 자기장이 좀 빠르게 변화될 때 그때 기전력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감은 횟수를 늘릴 때 많이 감아 놓으면 기전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의 세기가 세면 자석의 세기가 세면 자기장의 변화가 커지는 거고요. 또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자기장 변화가 큰 거고, 그 다음에 코일의 감은 횟수를 늘리게 되면 유도 기전력이 세져서 센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자기 유도는 결국 이런 거지. 자기장 변화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 가지고요,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서 그 자기장이 생기는 거는 전자석 같은 걸로 써먹는 거고, 자기장이 변화돼서 전류가 흐르는 거는 발전기라던가 아니면 마이크의 구조가 여기 밑에 그림이 있네요. 마이크의 구조가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고 자석이 있어. 자석. 그 다음에 이 감긴 코일은 진동판하고 연결돼 있어요. 내가 뭐라고 말하잖아. 그러면 이 진동판이 떨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아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은 전류가 흐른다고 했잖아. 근데 이 코일이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도 똑같이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근데 그 전류가 흐르는 거를 이제 음성 신호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도난 방지 장치, 뭐 마트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옆에 기둥에, 나가는 기둥에 뭐 이렇게 생긴 뭐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얘가 이제 지나가면 얘가 일종의 자석 같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이게 지나가면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경보가 울리는 거고, 교통카드에도 사실 코일이 있어요. 이 교통카드를 녹이면 이 안에 이렇게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대는 순간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서 전류가 흘러요. 여기 전류가 흘러서 여기 IC 카드에 자기 정보가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거 일로 전송이죠, 다시. 그럼 이 사람 잔액이 얼마다 이렇게 금방 뜹니다. 자,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하고요.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 변화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전자기 유도. 유도 전류의 방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방해하는 방향. 그 다음에 유도기 전력의 세기는 자기장 변화가 많을수록 센 거고, 그 다음에 코일을 많이 감아 놓을수록 센 겁니다. 발전기 하기 전에 잠깐만요. 개념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1번에서 4번 풀어보자. 자, 1번에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고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 맞고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도 자기장이 생깁니다. 근데 그 세기는 전류의 세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아니에요. 전류가 세게 흐르면은 자기장도 세게 생겨요. 네, 전류의 세기랑 비례합니다. 나침판을 놓았을 때 나침판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야.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오른손 네 손가락을 감아 주어 보셔야 돼요. 지금 왼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가리키잖아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이 내부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외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나가고, 이쪽이 N이거든요. N. 여기 S극이 되는데 N에서 나가고 S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침판 자침을 이제 화살표를 합시다. 요대로 하면 되네요. 요대로 이렇게. 요쪽 방향, 요쪽 방향. 똑같네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나침판이 여기 있다. 그러면 잘 봐. 자기력선이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여기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요쪽 방향 생깁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요런 데는 어떻게 돼요? 요런 데는 이제 접선 방향이라고 해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답은 세 개 다 왼쪽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별도의 전원 없이도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이런 현상은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전자기 유도. 그 다음에 이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자기장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가지냐,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4번 방금 실험해 본 거죠. 자, 맨 처음에 N극을 천천히 넣었더니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N극을 넣으면 오른쪽. 근데 자,
자, 검육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N극을 넣으면 돼. 넣으면 빠르게 넣었다 되고, 그 다음에 빼는 건 안 돼. 근데 S극을 빼면 돼. S극을 넣으면은 반대인데 S극을 빼면은 오른쪽이에요. S극을 뺐다. 이거 이해 가요? 방금 우리 해본 거죠. N극을 넣는 거랑 S극을 넣는 거랑은 반대야. 근데 N극을 넣는 거랑 S극을 빼는 거랑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검육의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이려면 N극을 넣으면은 지금 오른쪽이었지. 왼쪽으로 움직이려면 N극을 빼면 돼. 이거 되네. 그 다음에 S극을 넣으면 돼. 이거 되네. 근데 넣은 채로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거는 뭐 넣은 채로 있는다 별로 소용없어요. 왜냐면 자기장에 변화가 안 생기기 때문에. 변화가 생겨야 되거든요.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지금 방금 한 거네. 넣고 가만히 있는 경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되셨지요? 자, 그 다음에 요 탐구도 잠깐 하고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는 거 없겠다. 전자기 유도 현상 확인. 방금 우리가 이걸 해본 거네요. 그렇죠? 해봐서 뭐 문제 풀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거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 풀어보십시오. 과정 1에서 N극을 넣을 때와 뺄 때 유도전류 방향 반대입니다. 넣을 때 뺄 때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2에서 N을 넣을 때와 S를 넣을 때 유도전류 방향 반대이다. 맞네. N을 넣을 때 S를 뺄 때 반대다. N을 넣을 때랑 S를 뺄 때는 같아요. 반대가 아닙니다. 자, 빠르게 넣을 때가 천천히 넣을 때보다 전류의 세기가 세다. 이거 맞네. 자, 자석을 빠르게 넣을 때와 천천히 넣을 때 유도전류 방향 반대다. 방향이 바뀌진 않아요. 그냥 세기가 바뀌는 거지. 둘 다 넣을 때잖아. 그쵸? 그 다음에 자석 2개를 사용할 때가 1개를 사용할 때보다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석 대신 코일을 움직이면 유도전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코일이 왔다 갔다 해도 돼. 3번 3개네 답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틀렸으니까 이거 골라야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야. 얘가 자석이 막 왔다 갔다 이거를 막 흔들어. 이렇게 흔들면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가 흘러서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흔들어서 LED에 불이 켜질 때까지 간이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쓰죠. 일단은 이제 이게 흔드는 거는 뭐 운동 에너지라고 해도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이제 전기 에너지가 불빛을 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코일을 가문수로 늘리면 LED 밝기는 더 밝아집니다. 가문수가 많아지면 그 전기 에너지 더 많이 생겨요. 기전력이 더 세집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는 조금만 있다가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자, 요 발전기는 그 코일 내부에 흐르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은 전류가 흐르는 건데, 이거를 코일을 자꾸 뭐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회전 운동을 시킵니다. 회전 운동을. 요런 데다 이제 뭐 물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이게 회전을 하겠죠? 회전하면 코일도 같이 회전하는데, 근데 자석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N에서 S로 가는 이 자기력선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코일이 이렇게 수직으로 있으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많고요. 회전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다 보면은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회전을 하게 되면 코일 이렇게 있으면 자기력선이 많이 통과해. 근데 이제 기울어지잖아요. 기울어지면 자기력선이 조금 통과해. 그러면은 일로 통과하는 양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자기력선은 N에서 S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가는 게 줄어드는 상황이면은 여기에 자기장이 이쪽으로 생기게끔 전류가 흘러요. 일로 들어가는 애들이 줄어들면 그거를 보충해주는 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럴 때는 아예 자기장의 세기가 0인데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일로 들어가는 게 많아지죠. 일로 들어가는 게 지금은 많아지는 거야. 근데 또 많아지는 거는 싫어. 많아지면은 요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 전류의 방향을 여기를 플러스라고 하면 여기 90도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가 이제 0도라고 치고 여기서부터 90도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90도. 그래서 여기 90도가 넘어가면은 여기는 전류 방향이 바뀌어. 방금은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흘렀는데 여기서는 이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전류 방향이 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 가실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회전을 하다 보면은 이 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하는 거야. 그런 거를 교류라고 해요. 교류. 한쪽 방향으로만 쭉 가는 거는 직류고 이거를 유도전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유도전류가 왔다 갔다 하고 언제 최대가 되냐면 요렇게 딱 일직선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을 때 그때가 최대값이 돼. 값은 최대값이 됩니다. 그때가 이제 자기장 변화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코일을 돌려도 되고 자석을 돌려도 돼. 이거 똑같아. 코일을 돌려도 되고 자석을 돌려도 됩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자석을 돌릴 때도 코일 내부에 자기장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를 얘를 발전기라고 하고 얘를 발전기라고 하고 이걸 터빈이라고 해요. 터빈을 돌리면은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이고, 발전기 원리, 코일이 자석에서 회전하거나 자석이 코일 사이에서 회전하면은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고, 이때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가 교류라는 거는 좀 알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 근데 이제 화력 발전소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수력 발전소도 있는데 얘네들 다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에서는 불을 막 지피면 물이 와서 물이 수증기가 돼. 그럼 수증기가 되면 막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 수증기가 지나가면서 이 터빈을 돌려. 그러면 연결된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화력 발전도 터빈을 돌리는 거고 핵 발전도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화력 발전은 이제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걸 태워가지고 열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는 거고요. 원자력 발전은 이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핵 연료 봉이에서 핵 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 열 에너지가 물을 데우는 건 똑같아. 물을 데우면 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터빈을 돌립니다. 그래서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뀌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수력 발전은 높은 곳에서 있는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인데,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 운동 에너지가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전부 다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 비율이 높아요. 원자력이 24%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4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자력이랑 화력발전소의 비율이 높습니다. 수력발전소는 한 7.3%. 근데 저런 거보다 이제 그 재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런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자, 화력발전은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이런 걸 사용하다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구 온난화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핵발전은 물론 요 자체로만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진 않지만, 후쿠시마의 예로서도 그렇고 좀 위험하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이 우라늄 그 핵 연료봉 같은 거를 만드는데도,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데도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물론 에너지 효율이 높긴 하지, 에너지가 많이 나와서. 이거 좀 줄여갔으면 좋겠고, 수력발전은 이제 그런 거는 발생하지 않아. 뭐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수력발전소 건설할 만한 곳은 다 건설해 놨어, 이미. 그래서 더 이상 뭐 이거 늘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화력발전, 핵발전 다 열에너지로, 그 열에너지를 수증기로 만들어서, 열에너지로 수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운동에너지, 그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를 바꾸는 거고, 이거는 그런 과정은 없고, 이렇게 떨어지는 물은 포텐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 냅니다. 장단점들이 이렇게 써 있죠. 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2쪽 만약에 N극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요쪽 방향이 N이 되고 요쪽 방향이 S가 되게끔 엄지손가락을 향하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 되는 거야. 근데 N이 이렇게 나간다. N이 나가잖아요. 그럼 이걸 방해하려면 여기가 S, 여기가 N극이 돼야 돼. 엄지손가락 놔두시고 네 손가락 감아주시면 전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는 이제 시계 반대고 이건 시계 방향이고. 자, 요거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자, 글씨 잘 읽어보시고요. 자,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 지면에 놓인 원형 코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요런 방향은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다. 이게 나오는 방향. 근데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할 때 코일의 전류가 유도되는 여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없죠. 왜냐하면 변화가 없잖아요. 응?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많아진다라는 거,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나오는 게 많아지는 거를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집어넣으셔야 돼. 나오는 게 많아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나오는 게 줄어들잖아? 그러면은 나오게 해야 돼요.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줄어드느냐 뭐 이렇게 늘어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나오는 게 많아지면은 들어가게끔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러면 이쪽 방향이네. 시계 반대 방향이네. 이해가? 그 B 방향이 돼야겠죠? 이해 갑니까? 상쇄시켜주는 쪽으로, 방해하는 쪽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애가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얘가 감소하면은 이렇게 돼야 돼. 얘도 감소한데 감소하는 것도 싫어. 이렇게 그럼 A 방향 이해 가요? A 방향으로 자 전류가 흘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 이거는 이 그림만 좀 설명을 하면은, 이건 원래 이제 뭐 고2 때 물리원 같은 거 배울 때 이거 나오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이렇게 얘가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는 쪽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 쪽이 많이 생기면 나오는 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전류가 흘러야 돼.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진입하는 순간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잘 봐요.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 지나가는 동안에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균일하기 때문에 이때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근데 나오잖아요. 여기를 이 모서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애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들어가게끔 자기장이 생겨야 돼. 전류가 흘러야 돼. 줄어들면. 그러면 이쪽 시계 방향. 요거는 요 모서리에 통과하는 동안에는 시계 방향. 그리고 이 패러데이 법칙 이 식이 중요한데, 요거는 하여튼 이 책에서도 나중에 알아야 되는데 그때 다시 알려주고 쟤는 패러데이 법칙 식은. 자, 그래서 5번부터 11번까지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보겠습니다.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 자, 지면으로 들어간다. 이게 들어가는 거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들어가는 게 증가돼. 그러면 들어가는 게 증가되면은 이 전류는 나오게끔, 자기장이 나오는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네. A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이야. 들어가는 게 감소한다. 잘 읽어야 돼. 들어가는 게 감소하면 또 감소하는 건 또 싫어. 그럼 들어가게끔 자기장이 들어가게끔 자기장이 생기게 전류 흘러야 돼. 그럼 시계 방향 맞네요. 얘는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 증가된다. 나오는 게 증가되는 건 또 싫어요. 나오는 게 증가되는 게 싫어. 그럼 얘는 들어가게끔 생겨야 돼. 그럼 얘도 시계 방향이 맞고요.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 감소된다. 나오는 게 감소된대. 그러면 나오게 해야 돼. 나오게 되려면은 요렇게지, 요렇게. 그러면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쵸? 그래서 D도 안 됩니다. BC. 그 다음에 발전기는 자석이나 코일을 회전시켜 전자기 유도 현상, 기억에 전자기 유도라고 쓰면 되고요. 전자기 유도. 자, 니은의 원인이 되어 코일의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단면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회전을 시키면은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단면적이
자, 화력발전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A와 B는 각각 무엇인지 쓰시오. 화력발전은 A는 화석연료라고 하시면 됩니다. 석탄 속에 합쳐가지고 화석연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돌리면 B에서 발전기죠. B는 발전기, 이건 터빈이고 이건 발전기. 자, 핵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건 핵발전 아니죠. 연료를 연소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화력발전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핵발전에서는 핵 분열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 생산한다. 이거 맞아요. 지금만 고르시면 됩니다. 9번 발전 과정에서 연료를 연소하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연료 연소 과정은 없죠. 높은 곳에서 않는다니까 맞구나. 높은 곳에서 위치한 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발전에 이용하는 거 맞고, 발전 과정에 고온 고압의 수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리는 과정이 있다. 아니지. 기억 니은만 고르면 돼. 기억 니은. 자, 하여튼 벤 다이어그램은 얘랑 공통으로 속하는데 수력은 아닐 경우에 기억을 택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에 맞는 거. 흐르는 물로 터빈을 돌린다. 그러면 이거는 수력 발전만 해당하는 거예요. 요 가는 여기다 써놓으면 되고요. 우라늄의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거는 핵 발전만 그런 거야. 여기다 쓰면 되고,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이거는 다 여기다 쓰면 되고, 자,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여기가 이제 요 공통된 부분이고,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거는 요 세 개 다 공통된 거기 때문에 만은 여기다 쓰면 되고요. 높은 곳에 있는 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그거는 여기만 바에만 해당합니다. 기억은 라고요. 니은은 마. 그 다음에 자, 화력, 핵, 수력 발전에서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둘 다 지금 열 에너지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열 에너지. 알맞은 에너지 종류 쓰라고 돼 있는데, 열 에너지. 이게 돌아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라고 쓰면 됩니다. 운동 에너지로 답이 되어 있네. 운동 에너지 쓸게요. 아,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따로 있어서 그렇구나. 운동 에너지 쓰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렇죠. 전기 에너지의 수송,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전기 에너지 수송은 이거보다는 좀 뒤에 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128쪽 보겠습니다. 128쪽. 오늘 배운 거 좀 정리한 다음에 관련된 문제 좀 풀게요.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고요. 오른손 법칙 이용하면은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방향 알 수도 있고,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날 때 전류 방향도 알 수 있어. 자, 코일과 자석이 서로 상대적인 운동을 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여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가 일어날 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해요. 유도전류. 코일을 통과하는 뭐의 변화를, 자기장이죠. 자기장의 변화를,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되는데, 자, 세기는 그 변화율이 클수록, 자기장이 많이 변할수록 센 거고요. 가문 횟수, 코일의 가문 횟수가 셀수록, 많을수록 더 세집니다. 전류가. 자, 자석이나 코일을 회전시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전기를 얻어내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하고, 화력발전의 에너지원은 그 화석연료인데, 그거는
화석연료로 쓰면 되고, 원래는 이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핵발전의 에너지원은 핵연료고요. 예, 이거는 수력발전이죠. 수력발전. 자, 고온 고압의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고요. 흐르는 물이 터빈을 돌리는데, 그럼 전자기 유도에 의해 운동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 바뀐다. 아니네, 틀렸네, 미안해요. 운동에너지에서가 아니라 발전기에서네. 발전기에서 전기에너지가 생산된다. 아, 이게 맞네. 뒤에 글을 다 읽으면 발전기에서 전기에너지가 생산된다가 맞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얘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 원래 핵연료의 핵에너지에 의해서 열에너지 발생하는 거고, 화석연료는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은 이렇죠. 자, 전기에너지 수성은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지금 하기는 좀 힘들고, 일단 220쪽에 1번부터 7번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봐봐요. 아래로 이제 낙하하는데, 가에서 A와 B를 통과할 때, 자석이 A와 B를 통과할 때 유도전류 방향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얘가 A에서는 S가 다가오죠. 그럼 S를 방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쪽이 S, 아래가 N극이 되게끔 유도전류가 흘러요. 근데 N이 멀어지죠. 멀어지면은 N이 멀어지는 걸 방해하려면 아래쪽이 S극이고 위에가 N극이 되게끔 유도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다가 이게 맞는 이야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다가올 때는 위에가 S극이 되게끔. 그러면 물론 전류의 방향이야 오른손 법칙을 알아내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방향이 다른지만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렀고, 첫 번째는 여기서는, 얘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전류가 가에서 A를 통과할 때와 나에서 자석이 B를 통과할 때 전류 방향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서 A 통과할 때 얘였지, 얘. 그러면 S가 멀어지지. 그러면 여기가 N이 되고 위에가 S극이 돼야 돼. 같은 거야, 방향이. 전류 방향 같은 게 맞아요. 이해가 이거? 뭐 하는지? 그러니까 하여튼 운동을 방해하는 쪽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아셔야 돼. 가와 나에서 자석이 낙하하는 동안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증가하는데, 좀 멀어지면은 이제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일정한 게 아니라 여기 통과할 때가 제일 센 거고, 좀 멀어지면은 이제 별로 이제 그 자기장 변화가 안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일정한 게 아니죠. 거기 통과할 때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르죠.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검육의 바늘이 많이 회전하는 거는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회전 각도가 큰 것부터 이제 쓰면 되는데, 그 자석은 똑같은 자석이겠지. 같은 자석이고, 가문수와 통과하는 속력이 빠른 애가 제일 회전 각도가 큰 거예요. 얘가 제일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죠. 근데 가문수가 똑같았을 때는 통과하는 속력이 빠른 애. 이해 가시죠? 예. 가문수와 통과하는 속력이 느린 애가, 가문수는 작고 통과하는 속력이 느리면 전류가 조금만 흐르고 회전하는 각도는 제일 작지. 네, 답은 5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요런 내용 했는데, 그쵸? 잘 봐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지점은 나나 마에서는 얘가 지나가더라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변화되지 않아.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나랑 마 고르시면 되고 1번 4번 사각형 도선이 가를 지나는 순간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은 경우는 가를 지나는 순간은 잘 봐라 들어가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들어가는 게 많아져. 이거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여긴 표시는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지나가는 거 맞잖아요. 그쵸? 들어가는 게 많아지면은 그거를 상쇄시켜 주기 위해서 나오도록 그러면은 이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가에서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을 찾으면 되는데 아무튼 나오도록 자기장이 생기게 전류가 흐르는 애를 찾으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 들어가는 애가 감소하는 거야. 이 들어가는 애가 감소한다라는 거 알겠어요 이거? 이런 애가 여기 있을 때는 들어가는 게 많았는데 나갈 때 들어가는 애가 감소하잖아. 들어가는 애가 감소하니까 들어가게끔 전류가 흘러야 돼요. 얘랑은 반대 방향인 거지. 얘는 나오는 애가 증가하고 있죠. 나오는 애가 증가하면 그걸 방해해야 돼. 나오는 게 증가하는 걸 방해해야 돼. 그럼 얘는 들어가게끔 전류가 흘러야 돼. 얘는 나오는 애가 줄어들어야 돼. 그러면은 얘는 나오게끔 전류가 흘러야 돼. 그래서 바일 때 가랑 방향이 같은 거야. 5번 답이네. 이거 이해가? 어려운데. 그 다음에 5번 사각도선이 다와 라를 지나는 순간 유도전류의 방향을 옳게 짝지은 거 이거 결국 알아내야 되네. 다와 라 보세요. 다 들어가는 게 감소해.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감소하는 거를 방해해야 돼. 그러니까 들어가게끔 생겨야 돼. 여기 들어가게끔 생겨야 돼. 시계 방향 다에서는 시계 방향이고요. 그 다음 뭐 하라고 했죠? 라는 나오는 애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가게끔 똑같네. 시계 방향 나오는 애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게끔 둘 다 시계 방향 1번 답이네요. 1번. 자, 그 다음에 A에서는 지금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이죠.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고요. B에서 수증기의 화학 에너지를 C에 전달한다. 그런 거 아니지. 수증기의 뭐 운동 에너지를 C에 전달하는 거고, C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 맞죠? 발전기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4번 답이고, 그 다음에 7번 화력발전, 핵발전,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인데, 화력발전은 화학에너지가 있는 거야. 처음에 화학에너지, 그게 열에너지를 바뀐 다음에 운동에너지를 바뀌고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를 바뀌는 거고요. B는 이제 수력발전일 텐데, 수력발전은 물의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바꾸려면은 발전기가 필요한 거죠. 발전기. 태양 에너지는 A에 해당하는 에너지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석탄 석유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뭐 나무도 잘 자라고 이런 다음에 이게 묻혀가지고 석탄 석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되는 게 맞아요. B에 들어갈 에너지 형태는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잠재적으로 가지는 에너지다. 이 포텐셜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잠재적인 에너지란 뜻이야. 잠재력이 있다. 뭐 이런 거거든. 하여튼 맞는 이야기고, 태양 전지는 C의 역할을 한다. 아닌데, 태양 전지는 빛 에너지를 직접 바꾸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이거는 터빈을 돌려가지고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전기 에너지 만들어내는 거고, 태양 전지는 사실 이제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효과를 이용하는 거여서 이거랑은 다릅니다. 여기까지 했고, 대표 유형은 시간 좀 있으니까 좀 풀고, 다는 못 풀 것 같긴 하네. 다 못 풀면 숙제로 내주고요. 지금 일단 좀 풀어보겠습니다.